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고소당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소를 당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 법알목 가이드에서 총정리를 해드릴 테니 이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을 접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좀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달라진 부분까지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진행을 할 테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말로는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경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네,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경찰이 사건을 접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 먼저 고소한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를 합니다. 고소인을 조사를 한 뒤에 또 뭐 자료 수집이 필요하면 수집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피고소인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고소 당하신 분한테 연락이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했다라고 해도 연락 올 때까지는 시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락은 보통 전화로 옵니다. 전화를 해서 뭐뭐뭐 씨 맞으시죠? 한 다음에 고소를 당하셔서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언제가 괜찮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담당 수사관이 직접 연락을 하게 되죠. 연락 올 때까지 일단은 기다리시면서 대응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해보는 뭐 그런 과정이 있나요? 시간이 보통 한 1, 2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한 사건이라든지 뭐 추적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는 뭐 5, 6개월까지 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 사이에 고소당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연락이 안 와서 너무 답답하다, 진짜 고소당했는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형사사법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경찰 사건을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특히 경찰 사건 접수번호 찾기 시스템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만약에 고소당하신 건이 있으면 사건 번호가 뜰 겁니다. 그러면 고소를 당했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고소가 들어갔고 담당 수사관이랑 어떻게 약속을 잘 잡았어요. 그럼 이제 출석하라고 할 텐데, 그럼 그 경찰서로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처음 가는 사람들은 모든 게 두렵잖아요. 담당 수사관이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할 때 어디로 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뭐 땡땡 경찰서 뭐 형사 1과로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땡땡 경찰서 로비로 가서 로비를 지키고 계신 분한테 물어봐야죠. 여기 제가 형사 1과에 조사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여기 인적사항 적으시고요 라고 얘기를 하고, 다 적고 나면 이렇게 몇 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면서 출입 절차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안내에 따라서 조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긴 하시겠지만, 이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는 그 사이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꼭 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조사 일정을 좀 뒤로 잡죠. 일정을 충분히 잡고 준비를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고소장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죠?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블로그나 기타 유튜브 정보를 보면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 정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권한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쪽에서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툴 수 있긴 합니다만, 1차적으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정도로 혐의가 분명치 않다라고 하면 검사가 이를 억지로 뒤집거나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경찰 조사가 한 번 있고 검찰 조사가 또 한 번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해서 경찰 단계에서는 뭐 사실관계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검찰 단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든지 이런 식의 전략들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금도 이제 검찰 조사를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에서는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만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찰 조사 때부터 총력전을 펼쳐서 제대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담당 수사관이 막 뭐라고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주장을 어떻게 펴야 됩니까? 뭐 조사에 임하는 방식이나 태도는 아무래도 본인의 이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담당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대부분 부인을 하게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작정 뭐 처음부터 막 다 안 했다 이렇게 막 버티는 방법도 뭐 있긴 하겠습니다만, 수사관이 대부분 아무런 뭐 증거나 뭐 관련 자료 없이 질문을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뭔가 준비를 하고 틀린 답변을 하면 자료를 드리
들이미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신이 누군가를 때리는 거를 우리가 다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요 라고 먼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때렸나요? 아, 안 때렸어요? 자, 그럼 이건 뭐죠? 라고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 뭐 이렇게.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뭐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고 추행 사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본인이 기억을 못해서인지 이제 무죄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아닌 것은 정말 아니라고 해야 되겠지만 모르는 것도 모른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또 입장을 뭐 선회를 하든지 해야겠죠. 무죄 주장을 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에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죄 주장을 할 경우는 그렇고 유죄를 인정할 경우에는 좀 더 쉽긴 하겠죠.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거의 그대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수사관의 질문이 지금 선을 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아야지 하지 않은 행위까지 처벌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는 부분까지만 인정을 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뭐 기억이 안 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죄 인정을 하는 입장을 취해서 조사를 받으시면 마지막에 합의 의사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미 했냐 아니면 합의할 의사가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본인이 합의할 생각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혹시 수사관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저 피해자랑 합의를 하고 싶은데 혹시 연락을 해주실 수 있느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으니까요. 수사관한테 부탁을 해놓으면 수사관이 연결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검찰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이 피고소인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남아있는 거죠? 네, 뭐 이미 경찰 수사를 받으셨으면 이제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뭐 전환이 됐겠죠. 이 피의자분께서 검찰 단계로 올라가게 되시면 사건을 검사가 일단 들여다보고 보완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 조사를 또 받으셔야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건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수사권 조정 하에서 기본적으로는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하면 경찰이 추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라라는 식으로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는 검찰 단계에 올라간 사건은 검사가 검토를 해보고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경찰이 송치를 했다는 거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이제 기소유예를 받는 거겠죠. 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처분을 바라보는 게 가장 좋아서 역시 검찰 단계에서도 충분히 자신이 할 말은 소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소유예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경우는 아니고요. 기소를 하게 될 텐데 뭐 약식 기소, 정식 기소를 하게 되겠죠. 약식 기소는 검사가 판단할 때 벌금형으로 가야겠다라고 할 때 약식 기소를 하게 되고 서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기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재판, 말 그대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되죠. 예, 수많은 변호사들이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아예 그냥 수사 단계까지만 돕는 그런 수임 계약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했다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사 전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분석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전략을 수립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사 동석을 해드리게 되는데 옆에 변호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심리적으로 안정 상태가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담당 수사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사관이 질문을 하는 것들이 좀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유도신문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변호인이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수완을 발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담당 수사관하고 이 피의자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변호인이 중간에서 정리를 해주고 소통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조사 동석을 하는 것이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드리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은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호인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판단들을 설명을 해서 수사관을 설득을 하고 또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를 설득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런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변호인의 조력은 검사의 구형 의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변론 활동을 잘 펼치면 검사가 아예 그런 변론을 받아들여서 구형량을 낮게 설정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수사 단계에서 변론을 펼쳤던 것들이 이 재판 단계의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열심히 무죄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재판 단계에서 유죄 인정하고 하면 이게 진지한 반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갈지를 잘 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변호인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법알목 가이드에서 이 고소를 당했을 때 이때부터 끝까지 뭐 어떤 과정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쭉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당장 변호사의 도움이 없어도 확인해 볼 수 있는 형사사법 포털 얘기라든지 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이런 내용들도 살펴봤는데요. 저는 정말로 이 영상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